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오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났네요. 지난주에 추석 연휴 잘 보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원래는 우리가 4주차 수업을 그때 했어야 됐지만 추석 연휴로 이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수업을 안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서야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주차 수업을 했고 오늘이 이제 4주차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네, 자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 쉬고 다시 만났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답 크게 해주세요. 네, 자 불러볼까요? 자, 우리 공재호, 네, 김다윤, 네, 김지혜, 반가워요. 네, 우리 백가온, 네, 서동민, 네, 설지우, 반갑습니다. 성준혁, 윤지혜, 장혜준, 장은채, 정세훈, 조아린, 하태준, 황도훈, 다 여기 출석했죠? 우리 어린이들 지금 다 선생님 얼굴 보고 있는 거죠? 네, 반가워요. 또 우리 세훈이 어린이가, 네, 선생님 그 신실 TV라는 선생님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도 기타 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 우리 세훈이가 오셔가지고, 선생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선생님 드루킹이에요. 네, 우리 세훈이가 선생님이 드루킹인 것을 인정해 줬어요. 세훈이 너무 고마워요. 네, 선생님이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2주차 때는 무엇을 공부했죠?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 미디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쭉 공부했지만 딱 한마디로 미디어란, 네,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하는 매체, 전달하는 매개체,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매체, 매개체, 도구, 이것이 미디어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이 미디어구나 이제 분명히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주차에 공부한 건 뭐였어요?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네, 그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능력, 이것이 리터러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맞죠? 네. 그런데 지난번 3주차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써낸 것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중요한 그 뒷부분을 아직 잘 이해를 못했구나, 인식을 못했구나, 선생님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3주차 그 수업 영상에 21분부터 26분까지의 그 5분 정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업 영상에서 21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6분까지. 거기서 선생님이 리터러시란 하면서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이 리터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그 5분 정도, 21분에서 26분까지의 5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터러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자, 리터러시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내가 또 생산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그래서 또 미디어를 제작하는, 내가 미디어를 창작하는, 내가 미디어를 생산해내는, 이게 이제 활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산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전달하는 거죠. 그 미디어라는 것이 그런 전달하려고 하는 도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생산자가 되어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그래서 전달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그 전달을 통해서 뭐예요? 함께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소통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다?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 슬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기쁜 일을 겪은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같이 얼마나 기쁠까? 저런 일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즐거울까? 내가 그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을 함께 기쁘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을 내가 그 슬픔을 겪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겪는 슬픔과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같이 동일하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 같이 느끼는 것이죠.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아프니.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이게 소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터러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어디다?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다. 예.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더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미디어는 어떤 도구가 많이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죠? 네. 디지털 기기들이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예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어떤 신문이나 벽화나 이런 거가 미디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디지털 기기가 미디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뭐 유튜브도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이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해주는, 이쪽에 있는 것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도구, 그런 매체, 그런 매개체 도구의 역할을,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미디어 도구에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까지 가는 거, 이게 리터러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디지털이라는 기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기기에 묶여가지고 도리어 기계하고만 소통을 해. 그래서 이 기계하고만 소통하느라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겨져. 이 기계하고만 대화를 해. 그래서 친구들과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 소통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디어를,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지금 앞부분에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분명히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수업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디어란 무엇인가, 리터러시란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 4주차인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간단해요. 길지 않아요. 2주차 때 배웠던 미디어란 무엇인가? 3주차 때 배웠던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이제 이 둘을 합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방 끝나겠죠? 과연? 네. 자, 미디어란 무엇인가도 들었고, 리터러시란 무엇인가도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이제는 종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요,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 미디어 시대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3주차 때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공부를 이번에 신청해서 정말 빨리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가짜뉴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가짜뉴스는요, 진짜 뉴스보다요, 퍼지는 속도가 6배나 빠르대요. 와우.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악은 부지런하다. 악은 선보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악한 것은 선한 것보다 성실하다. 우리 5, 6학년 어린이들이니까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은 선한 것보다 부지런하다고요. 악한 것은 선한 것보다 성실하다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그 퍼지는 속도가 몇 배나 빠르다고요? 6배나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죠? 홍수 알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 알잖아요. 네. 지금 어떤 시대요? 정보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막 여기서도 정보가 나오고 저기서도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도 정보가 뜨고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예? 그래 뭐야? 정보의 바다를 이뤘어요. 바다를 이룬 것뿐 아니라 그 바다가 막 넘쳐나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짜와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진짜와 가짜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주차 때 바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종합적으로 그래요.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필요하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필요한가? 지금은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보가 막 넘쳐나고 있다. 그 넘쳐나는 정보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거를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리터러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내는 능력,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 그거를 분석해내는 능력. 이 해석과 분석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 정보들이 막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대 저렇대, 그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과연 진짜일까? 저 정보는 과연 사실일까? 그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비판적인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해내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우리 여러분이 지금 멋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예요. 읽어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여기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생각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진짜 정보를 분별해내서 가짜는 가라! 이게 진짜야!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저 정보는요 가짜예요. 진짜는 이게 진짜 정보랍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미디어 시대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날 왜 가짜 뉴스는 넘쳐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왜 그럴까요? 이유는 미디어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미디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구죠?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해주는 도구, 매개체가 되는 거, 도구. 그게 미디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동굴벽화가 그 역할을 했고, 또 그동안에 신문 있잖아요. 신문. 그렇죠? 종이신문이 그 역할을 했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무엇이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곧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디지털 기기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그 외에도 많은 미디어 매체들, 그런 도구들, 여기 있는 정보를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미디어 역할을 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가? 왜 정보의 홍수 시대인가? 왜? 그 정보를 얘기해주는 이 미디어가, 이 매체가 너무 많아요. 왜 가짜 뉴스가 왜 넘쳐나고 있는가? 왜? 예전에는 신문사만 그 일을 했어요. 예전에는 방송국에서만 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죠.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기기가 사람들의 손에 다 하나씩 들려져 있죠. 집에도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에도, 이 컴퓨터 안에도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얼마나 다양한 SNS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미디어 도구를 통해서 정보들을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대. 코로나로 어떻대. 그러면서
정보가 막 이 안에서 막 여기서 이쪽으로 전달되어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되어지고 지구 저편에서 이 편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러니 정보가 막 넘쳐나고 있죠.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는 안타깝게도 가짜 정보, 가짜 뉴스도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예전에는 신문사가 그런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했고 방송국이 다양한 소식과 먼 나라의 정보까지 안방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신문사, 방송사만이 하던 일들을 개인이 각자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방송국에서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신문사에서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각각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하듯이 자, 지금부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각 사람이 이제는 그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서 예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소비자였어요. 방송국이 생산해내는 것을 소비자로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문사가 막 기자들이 써내려간 그 글을 인쇄한 것을 집집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돌려줘가지고 그 신문을 펼쳐들고서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생산자가 전해준 정보를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네 이렇게 소비자로서 우린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어때요?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젠 소비자로서만이가 아니라 뭐예요? 생산자로서.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니 그럼 그 정보를 생산해냄에 있어서 정확하고 근거가 있고 사실인 것만 말을 하면 좋은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확 섞여 있어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심지어.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네? 자,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점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죠. 1월, 2월, 3월 해서 지금 10월 지금까지 우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공포, 이거 걸리면 죽을 수 있어. 두려워하면서 공포심에 떨 때 정보들이 돌아다녔어요. 뭐예요? 입안에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데요. 또 참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는데요. 진짜 이런 정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고 그 정보를 진짜 정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입을 하고 분무기로
안 걸렸을까요? 참기름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는데 이래가지고 또 참기름 사러 또 사람들이 다니면서 참기름이 또 바닥이 난 적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참기름은 진짜 고소하고 맛있죠? 근데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해요. 뭐요? 가짜 뉴스였어요. 가짜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멀리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아마 많이 있을걸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이런 미디어를,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내고 이건 가짜네? 그 뭐야?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리터러시 해봤는데요. 이거는 가짜 정보입니다. 라고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가짜 정보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제가 리터러시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정보예요. 라고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올바른 미디어 생산자가 되어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리터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전달받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터러시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계속 2주차, 3주차 때 했던 미디어란, 리터러시란 요거를 합쳐서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란 하면서 종합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에게만 중요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인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숙제 내주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노트에 쓰세요. 대강대강 듣고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핵심. 오늘 선생님이 오늘 4주차에 주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놓쳤어요? 그럼 다시 돌려봐야죠.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다시 그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이해 못하던 거를 2번 듣고 3번 들으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쓰세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거.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빠뜨리지 말고 써야 될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왜 필요한가 요 내용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는 5주차 수업이잖아요. 다음 주 수업은 우리가 줌 라이브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우리가 첫 주 수업 때 줌 라이브로 수업했죠? 3시에 수요일 3시에 지난번처럼 우리가 줌 라이브로 그때는 서로 화상으로나마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 전날부터 그 전전날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수요일에 우리가 줌으로 만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도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한 2시 40분쯤에 그 줌 라이브 주소를 링크 걸어 줄 거예요. 우리가 1교시 때 한 것처럼. 그럼 그때 그렇게 들어오세요. 알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잘 듣고 숙제를 해서 잠시 후에 카톡에 올려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알겠죠? 선생님 여러분들의 숙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실하게 숙제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안녕. 안녕.